지난 4년은 작년이 부천시 승격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천의 위험 요소들,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했던 요소들을 정비했던 그런 4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부천이라는 이 동네가 시작된 지 올해가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. 그러니까 부천군 1914년 시작된 이래로 그렇게 보면은 올해는 과거 우리 부천의 성장을 좀 되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미래 부천 100년은 또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,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토대를 닦는, 디딤돌을 만들어내는, 내일을 새로 깔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안전 문제에 있어서 365 안전센터를 7월 1일자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365 안전센터, 일 괜찮죠? 365일 안전한 부천을 만들자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365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해나갈 겁니다. 그래서 여성이 밤길을 걷는데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애쓰는 문제라든지, 어린이들이 학교 갈 때 좀 이렇게 주차한 차라든지 그 과속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학로 안전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내년이 지나면은 이제 부천에서 더 이상 CCTV 좀 달아주시오, 이게 언제 얘기한 건데 아직도 안 달아줍니다, 이런 말은 이제 이 전설의 고향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CCTV 문제는 내년에 완전히 해결을 할 겁니다. 도서관이 그저 아이들 시험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. 이제 뉴타운이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비 줄줄 새고 이 좁은 골목길을 어떻게 그러면 재생시킬 거냐,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. 이제는 더 이상 관에서 알아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것도 없고 그것이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우리 골목에는 도대체 어떤 방식이 적합할 것이냐, 이런 점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. 그런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과 우리 관공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좋은 또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. 그래서 소사역의 남쪽 역세권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축협 사료부지나 그 비어있는 공장들을 이 소사구청 연변까지 뭔가 좀 이렇게 이 공영 개발은 아니더라도 민자개발 방식으로 좀 거기를 소사 구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약을 시켜놔야 소사구의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도시계획을 지금 열심히 수립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주민들의 관심사가 그 소사역에서 나오는 출구가 지금 계획으로는 좀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있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남측 출구를 어떻게 좀 편리하게 다시 설계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는 점도 이 역세권 개발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공원 녹지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. 그 현대아파트 뒤에 송내공원 이제 부지 매입을 얼추 마쳤기 때문에 거기를 좀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둘레길 성주산에 많은 분들 이용하시는데 2탄으로 좀 수변길이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물 숫자에 이제 쓰는 건데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부천에 100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.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역곡천과 또 다른 천이 이렇게 좀 이어지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심곡천 복개된 거를 우리가 올해부터 드러냅니다. 그 심곡천 또 베르네천 또 오정구의 여월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둘레길과 아울러서 산도 걷다가 물길도 걷는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얼추 따져보니까 한 100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40km 정도.
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굳이 주말에 길 막히는데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천에서 가족과 함께 얼마든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탄생할 거로 기대합니다. 첫 번째로 그 안전한 거주입니다. 뭐 시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재해나 재난 사전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로 생활 주변 도로 정비 등입니다. 특히 역곡 인걱정 거리를 지금 2단계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통학로 등이나 학교 주변 편의시설 정비나 도로 시설물, 교통시설 이런 데 대해서 어린이나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소사구는 아까 시장님께서 칙칙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가로수가 나무가 없습니다. 뭐 경인로 외에는 거의 나무가 없는 소사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늘 푸른 거리를 좀 조성해보자 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가 작년에 전국의 가장 청렴한 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한 행정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찾아가는 현장 인정입니다. 그래서 저도 매주 목요일날 현장 사역방 운영해서 공장님과 같이 단체장님과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고 특히 일일 공장 일일 순차제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 시민 참여와 소통의 자체 행정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 행정은 참여와 소통입니다. 그래서 시민 참여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특히 주민축제를 소통과 화합하는 축제로 개최하고 주민센터 활성화 또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소사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님께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소사역 남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.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. 아마 내년 11월쯤이면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 지역이 업무, 상업, 주거 등 복합 도시계획이 돼서 우리 도시계획용어는 CBD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심 업무 지역으로 해서 소사구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두 번째로 소사체육공원 조성입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게 있고 내년부터 아마 이제 보상을 조금씩 시작하면 2017년 말에는 아마 구민운동장, 농구장, 족구장, 산책로, 동원이 아마 한미재단 쪽 그쪽입니다. 조성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송내 근린공원 조성입니다. 이게 지금 올해까지 보상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하면 내년 연말에는 준공이 돼서 우리 송내동으로도 반듯한 근린공원이 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 다음에 역곡 남부역 광장 구조개선입니다. 시장이 올 봄인가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 이게 사업으로 확정됐는데요. 그 칙칙한 남부 광장을 역곡역 그 복합문화광장이나 쉼터 등으로 조성해서 하도록 해서 내년 한 상반기면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. 범박동 확장입니다.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범박동의 그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안 된 지역인데요. 아마 올해 설계가 끝나고 뭐 내년부터 보상하고 하면 2016년 시에서는 6월까지 상반기에 이렇게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부천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현재 짓고 있습니다. 이거 9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. 아마 올해 말이면 준공돼서 내년 1월부터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그 축구 잔디구장 또 구민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역곡 하수처리장이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아마 가을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올해 부천대 제2 캠퍼스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마 9월 말 이전까지 지금 저기만 하면 됩니다. 정지공사하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만 깔면 쓰기 때문에 아마 올해 구민체육대는 부천대 2 캠퍼스 운동장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5년이 되면 옥길 보금자리 패키지구에 또 축구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사체육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도 번듯한 구민운동장과 축구장이 한 3군데가 이렇게 확보되도록. 그 다음에 송내 지금 짓고 있는 부천문화원 어울마당인데요. 여기에는 이제 복합 문화센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. 뭐 도서관이라든지.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20년 전에도 있었고요. 10년 전, 7년 전, 5년 전, 그리고 올해 2월 초에는 저희가 주민들 456명 서명을 받아서 하루에 보행하기 개선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청원도 했었거든요. 물론 그 이후에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을 챙기고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
뭐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나온 시흥고등학교만 해도 한 학년에 반이 15반까지 있는데 그런 인원도 굉장히 충원할 수 없을 뿐더러 매일 갈 때마다 대기인이 100명이 넘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도서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천시가 잘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열람실이 굉장히 부족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지으실 때 열람실 좌석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소사구가 전국 교통이 가장 정체가 심하다고 제가 통계 조사를 봤거든요. 그래서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해서 그 뜰한치 아파트 맞은편에요. 송내동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 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다 풀리는데 그쪽은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주민센터와 시민학습관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. 시민학습관에서 제가 두세 번 정도 모임을 했는데 소수 인원이 모여있는 동아리라서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.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일단 CCTV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. 전 세계에서 가장 CCTV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영국입니다. 근데 영국이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율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CCTV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범죄를 줄이는 것은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그 주민들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,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. 어린이집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거는 우리가 더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가급적 시청으로 오지 않으셔도 업무 보는데 아이들 보살피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잘 해드릴 겁니다. 뉴타운 해제 이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종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또 건폐율을 좀 강화해서 공동 영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하면서 집을 져야지 난개발이 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후속 조치들을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또 짜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후속 도시계획이 좀 마무리될 예정이니까 지금 얼른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.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좀 변동이 지금 돼야 되니까요. 그리고 해제고시 안내문은 오늘 뭐 비가 오긴 합니다만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바로 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마을버스는 그 노선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고요. 도시계획 과정은 지금 한창 우리가 입안 중이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요. 그 의견 낸 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계속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도서관 우리 시흥고등학교 학생 말씀하신 거는 항상 열람석 부족이 계속 문제인데요. 이것을 좀 별도 공간에서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열람석 자체는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흥고등학교 내에도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보완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송내도서관이 완공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시민방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. 그 성주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하고 좀 대책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. 재개발 해제 문제는 현재 50% 반대가 있어야 해제되는데 50%가 너무 이제 엄한 기준 요건이다라는 의견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또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. 또 조합의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가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제기해 주신 아마 거기가 송내 1-2구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명약 수터 문제하고 깡시장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. 이 부지 매입
주차장 매입을 우리가 좀 속도를 내려고 그러고 있고 실개천에 좀 용수 공급하는 문제는 좀 기술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. 하우고개가 정말 걸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은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해법인데 막대한 이제 예산 비용 때문에 선뜻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그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직접 챙겨가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좀 바짝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린이 청소년 대책은 우리 시가 뭐 너나 없이 좀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야 그건 이제 학교에서 잘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우리는 이제 미래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그 창영초등학교처럼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트밸리 사업을 더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은 수영장에 직접 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전 학생이 그 계획을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들이 좀 내년에 특색 있게 진행되는 걸로 좀 봐주시고요. 송내동 그 사회체육관 주차 문제는 참 지금으로선 참 주민들 불편이 너무 심각합니다. 그래서 당면에서 이제 또 전국 기능경기대회도 가을에 곧 열리기 때문에 부천 공고하고 최대한 좀 대책을 세워서 대회 기간에 행사 중에 인근 주민들 피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장을 신설하는 신축에 준하는 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부천 공고의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좀 끝나면 그 공고 운동장을 행사 기간 동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민학습관 이용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 방범과 범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뭐 CCTV 하나 가지고 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. 그러니까 경찰력도 증원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제 시민 자체 감시 교류 기능이 강화됐을 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좀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. 계속 그 궁금하신 거나 좀 건의 있는 것은 묵혀놓지 마시고 바로 그 동이나 구청에 좀 전달을 해주셔서 즉각 검토와 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날씨도 이렇게 궂은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올해도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수해가 없었습니다. 올해도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수해 대책에 또 만전을 기하는 또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